네, 이렇게 북한이 일본의 인공위성 발사 통보를 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또 운반 수단은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데요. 북한의 핵 위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한국과 미국 정상은 지난달 말 북한이 한국에 핵 공격을 할 경우 미국이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을 할 것이라는 워싱턴 선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워싱턴 선언의 의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한별 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과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먼저 워싱턴 선언의 내용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네, 벌써 한 달이 조금 넘기는 했는데요. 지난 4월 말에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의 조셉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한 이후에 70주년을 맞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과 연합 방위 태세 기조를 유지하겠다라는 공약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과 핵 억제를 완전히 신뢰하고 지속적으로 의존하겠다. 또 미국은 한반도에 대한 핵무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국과 협의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는 것이 골자이고요. 주요 내용으로는 이제 한국이 NPT와 한미 간의 원자력 협정을 준수한다는 것, 그리고 미국은 핵무기 사용에 대해서 한국과 협의하기 위해 NCG, 핵 협의 그룹을 설립한다는 것, 그리고 핵 재래식 통합과 이 공동 기획과 실행, 그리고 전략 잠수함을 비롯한 전략 자산을 정례적으로 현시하겠다는 겁니다. 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 핵 협의 그룹, 이게 NCG를 창설하겠다는 건데요. 그동안은 미국의 핵 사용 결정 과정에 이 한국이 관여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서 상대가 동맹을 이간질하거나 실질적인 통합을 분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잖아요. 만약 동맹 분리가 되었다고 인식하면 승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오판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워싱턴 선언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정리해 주신 이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북한과 중국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한미 동맹은 지속적으로 강화돼 왔었는데 이 워싱턴 선언의 어떤 점에 주목을 한 걸까요? 며칠 전 한미가 연합 합동 화력 경멸 훈련을 했는데 이때 북한이 보인 예민한 반응을 보면 이제 그만큼 신경을 쓰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번 워싱턴 선언이 미국의 확장 억제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고 북한과 중국이 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핵무기의 사용 결정 권한은 미국 대통령에게만 있다면서 협의 자체에 난색을 표명해 왔는데요. 물론 한국이 이런 결정 권한 자체를 공유하자고 요구했던 건 아니고 이 확장 억제를 신뢰성 있게 실행되도록 하겠다라는 것은 현 정부가 선거 때부터 내세운 정책 기조였습니다. 이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어떤 나라, 어떤 군대도 힘을 믿고 약자를 괴롭히거나 시대 흐름의 역행의 침략을 확대하면 반드시 머리가 깨져 피를 흘릴 것이다 라고 비방했고요. 환구 15 사설을 통해서는 미국의 핵우산이 비현실적이고 새로운 위험만 가져올 것이라고 비방했습니다. 북한도 반응에 나섰는데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조선반도 지역에 더 많은 핵전략 자산을 전개할수록 우리의 자위권 행사도 그에 정비례해서 증대될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이 조선중앙통신은 청년 학생 집회를 보도하면서 대미 굴종 행각 그리고 핵전쟁 행각이라고 비판하고 화형식을 진행한 내용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워싱턴 선언의 가치와 의미는 북한과 중국이 이렇게 예민하게 반발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미 연합 방위 태세가 핵 위협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니까요. 세 가지 측면 정도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정치적으로는 한국과 미국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전략적으로는 억제의 신뢰성을 높이고 마지막 군사적으로는 상호 운용성과 통합성을 강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미국이 나토나 일본 같은 다른 동맹국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기존의 확장 억제 공약과 좀 어떤 다른 점이 있습니까? 네, 미국은 지금까지 나토를 제외하고 그 어느 동맹국가도 핵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정보 공유나 논의를 한 적이 없죠. 그런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할 때 한국과 협의하겠다라는 것은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사실 한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핵 공격을 받았을 때 혹시 미국이 핵무기로 보복하지 않으면 어떡하나라는 걱정도 있는데 반대로 한국이 원하지 않는데 미국이 핵무기로 보복하는 것을 걱정하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동맹 간의 협의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번에 합의한 핵 협의 그룹이라는 것이 나토의 핵 기획 그룹 NPG보다 약한 것 아니냐?
또 미국의 전술핵이 배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협의체만으로는 유명무실하다라는 일각의 주장이 있는데 물론 이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나토의 상황과 비교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또 완전히 상황이 같지는 않거든요. 나토에 미국의 전술핵을 배치한 것은 소련에 비해서 열세인 재래식 전력을 상쇄하기 위한 것이었고 억제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지리적으로 공격에 유리한 지점에 이 핵미사일들을 배치한 것이고요. 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재건에 집중하고 있던 당시 유럽 국가들의 대응 능력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죠. 그러니까 현재 한국의 안보 상황과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억제의 신뢰성 차원에서 빈틈으로 제기되어 왔던 문제들이 있는데 이 핵협의그룹은 이것을 해소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보면요. 첫 번째는 이 위기 대응 시간을 단축하고 위기 시에 긴급 억제 메시지를 정확하게 발신함으로써 상대가 오판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효과를 가지고요. 둘째는 수단적인 측면에서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의 운용을 효과적으로 통합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미국 본토, 멀리 있는 미국 본토와 한반도 사이의 이 넓은 공간을 전략 핵 잠수함이 채울 수 있도록 한 것이죠. 따라서 빈틈없이 한국과 미국의 능력을 통합함으로써 상대를 억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북한 핵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미국이 유사시에 핵우산을 펼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우리도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동맹이 아무리 강력하게 결속되어 있어도 하나의 국가처럼 행동할 수는 없죠. 그래서 자체 핵무장 주장이 있는 건 사실인데요. 자체 핵무장 주장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닌데 또 그렇다고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체 핵무장,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나토식 핵 공유 체계 이게 다양한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득이 무엇이고 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죠. 핵무기가 워낙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한데 이 전쟁은 핵무기로만 수행하는 건 아니죠. 북한 역시 이 재래식 전력이 열세에 있는데 핵무기만 가지고 전쟁에 나설 수는 없을 겁니다. 핵무기를 비롯한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미국과 함께 이 첨단 군사력으로 구성된 현재의 한미 연합 방위 체계가 북한의 핵 위협에 완전히 무기력한 건 아니라는 것 분명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게 현재 상황에서는 이렇게 너무 다양한 옵션을 두고 논쟁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새롭게 약속한 NCG를 비롯해서 이 한미 간의 안보 협의체를 잘 운용하도록 노력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위협 시나리오는 무엇인지, 북한의 도발을 어떻게 억제하고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는 전략을 만들 것인지, 또 그를 위해서 우리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 전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통합할 것인가, 이처럼 진일보한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손한별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